이게 무슨 국가대표팀이냐? UAE에 도착한 한국과 중국 대표팀 훈련 장면 공개되자 난리난 중국 상황. 중 골키퍼 4명 초유의 전략. 우레이까지 나왔는데 대반전 반응. 한때 중국 손흥민이라고 불리며 중국 최고 스타로 활약한 우레이, 상하이 포트가 대역적 취급을 받고 있다. 빈 골대를 앞에 두고도 골을 놓치는 결정적인 실책을 범했다.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맹렬히 비난을 날리고 있다. 중국 신화스포츠는 17일 한국 시간 아시안컵에서 우레이가 빈 골대에 골을 넣지 못했다. 며 후반 20분 우레이는 골대 앞에서 슈팅을 했으나 강하지 않았다. 레바논 수비에게 막혔다. 고 소개했다. 중국이 약체를 상대로 또 한 번 부진한 경기력을 드러내며 승리를 놓쳤다. 이날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A조 조별리그 2차전 레바논과 경기에서 0에서 0으로 비겼다. 이로써 중국은 2무, 승점 2를 기록하게 됐다. 조 선두 카타르, 2승 승점 6에 이어 조 2위를 마크 중이지만 최약체들을 상대로 승리를 따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중국의 국제축구연맹 79위, 레바논의 피파 랭킹은 107위다. 중국은 1차전에서 만난 106위 타지키스탄과 경기에서도 0에서 0으로 비겼다. 이날 중국은 레바논을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 기준 중국의 볼 점유율은 60%였고 전체 슈팅도 15개로 상대보다 3개 더 많았다. 유효 슈팅은 7개였다. 하지만 0점이 잡히지 않았다. 수많은 찬스를 놓치면서 결국 무득점을 기록. 고개를 숙였다. 중국 공격수 우레이도 상당히 부진했다. 슈팅 4개를 날렸지만 모두 골대를 외면했다. 특히 후반 20분 찬스를 놓친 것이 결정적이었다. 레바논 골키퍼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공을 골문 앞에 있던 우레이가 곧바로 슈팅을 시도했다. 골대는 텅텅 빈 상황이었다. 제대로 맞았다면 득점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슈팅에 힘이 없었다. 레바논 수비수가 골라인을 넘어가기 직전 먼저 걷어냈다. 결국 경기는 0에서 0으로 끝났다. 풋몹은 우레이에게 평점 6.5를 부여했다. 부진했다는 뜻이다. 또 다른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의 평점도 6.2에 불과했다. 신화스포츠는 우레이가 어이없게 찬스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중국 축구팬들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중국 축구팬은 우레이가 원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2군, 아니 3군에도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축구팬은 우레이는 스페인 2부 리그에서도 벤치에 있었다. 이는 그의 수준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열심히 뛰는 것 말고는 눈에 띄는 게 없었다고 했다. 이외에도 중국 축구팬들은 돈 낭비하지 말고 당장 해체해라. 카타르에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우레이는 지난 2019년 스페인 에스파뇰 유니폼을 입었다. 빅리그 진출에 많은 축구팬들이 그를 향해 찬사를 보냈다. 중국 손흥민이라고 불렸을 정도다. 하지만 우레이는 소속팀 주전 경쟁에서 밀렸다. 에스파뇰이 2부 리그로 강등됐을 때도 우레이는 벤치 멤버였다. 결국 우레이는 지난 2022년 중국 리그로 복귀했다. 2. 카타르온. 무조건 골은 들어간다. 골불씨 당긴 이강인. 이제 손흥민 플러스 조규성 터진다. 16강 진출 열쇠. 손흥민, 32 토트넘, 김민재, 28 바이에른 뮌헨, 이강인, 23 파리 생제르맹. 3대장 중 막내가 먼저 불씨를 당겼다.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 바레인전은 이강인을 위한 무대였다. 자칫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순간이 있었다. 클린스만호는 전반 38분 황인범, 28 즈베즈다 위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다. 그러나 후반 6분 바레인의 동점골을 허용했다. 1에서 1 상황이 길어지면 꼬이기 딱 좋은 흐름이었다. 이강인이 곧바로 분위기를 돌려세웠다. 그는 5분 뒤 환상적인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빗장이 풀리자 더 높게 날아올랐다. 이강인은 후반 23분 멀티골을 완성하며 바레인의 추격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골을 먹었으면 당연히 공격수들은 골을 넣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뛴다. 한국 축구의 미소였다.
이강인의 진면목도 한껏 묻어났다. 클린스만호가 두 번째 고개를 맞는다. 대한민국은 20일 오후 8시 30분 한국 시각 도하의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요르단과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2차전을 갖는다. 국제축구연맹 랭킹 87위 요르단, 한국 23위, 은 1차전에서 김판곤 감독이 이끌고 있는 말레이시아를 4대0 대파했다. 조기 16강 진출이 걸린 승부다. 태극전사들은 요르단에 승리하면 말레이시아와의 최종전 결과와 상관없이 일찌감치 첫 관문인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요르단은 대한민국의 적수는 아니다. 통산 전적에서도 5차례 맞붙어 단 1패, 3승 2무도 없다. 방심은 금물이다. 64년 만에 아시아 정상 도전을 위해선 골 부담도 털어내야 한다. 캡틴 손흥민과 조규성, 26미투일란도 터져야 한다. 손흥민은 바레인전에서 2차례의 결정적인 찬스에서 골망을 흔들지 못했다. 특히 후반 41분 이강인의 스루 패스를 받아 상대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았지만 슈팅은 골대를 살짝 빗나갔다. 골은 없었지만 존재감은 역시였다. 상대 수비수를 2에서 3명 몰고 다니며 동료들에게 공간을 선물했다. 황인범의 골은 바로 앞에 손흥민이 버티고 있었기에 기회가 창출됐다. 골까지 터진다면 족쇄를 완전히 해체할 수 있다. 조규성은 원톱 자원이다. 그는 13개월 여전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와의 2차전 2대3패에서 홀로 2골을 터뜨리며 혜성처럼 등장했다. 카타르는 약속의 땅이다. 하지만 바레인전에서 그때의 조규성은 없었다. 전반 30분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의 왼발 슈팅은 홈런으로 체면을 구겼다. 전체적으로 몸놀림이 무거웠다. 결국 꼬인 매듭은 스스로 풀어야 한다. 탈출구는 골뿐이다. 조규성은 18일 카타르 도하 알 아글라 훈련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다. 지금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길었다. 그래서 경기 감각도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건 다 핑계다. 내가 더 잘 준비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며 지금 몸 상태는 좋다. 부담감도 없다. 공격수들이 매경기 골을 넣는 건 아니다. 그래도 카타르는 올 때마다 좋은 기억이 있다.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나만 집중하면 무조건 골은 들어간다. 고 자신감을 보였다. 3. 이강인 어디 갔어? 손흥민은 미토마. 김민재는 쿠보 오른쪽 화살표 아시안컵 TOP5. 리가 없다.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에 참가하는 선수들 중 몸값이 높은 5명이 공개됐다. 유력한 우승 후보인 한국과 일본 선수들이 5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올해에는 모든 대륙에서 컵 대회가 열린다. 현재 2023 AFC 아시안컵과 2023 아프리카 축구연맹 네이션스컵이 진행되고 있고 유럽 축구 시즌이 끝나면 2024 유럽 축구연맹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와 2024 코파 아메리카가 개최될 예정이다. 축구 콘텐츠를 제작하는 코어 90은 이에 맞춰 18일 한국 시간 대륙 대회별로 출전하는 선수들 중 몸값이 가장 높은 5명의 선수들을 공개했다. 축구 팬들에게 익숙한 선수들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아시안컵에 참가하는 선수들 중 몸값 TOP5를 자랑하는 선수들은 모두 한국과 일본의 선수들이었다. 당연한 결과다. 한국과 일본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한국은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김민재, 바이에른 미넨, 라는 세계적인 클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은 물론 이재성, 마인츠, 황인범, 츠르베나 즈베즈다, 황희찬, 울버햄튼처럼 각 팀에서 핵심으로 뛰고 있는 유럽파들을 다수 보유했다.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슈퍼스타는 없지만 스타들이 많다. 미토마 카오루, 브라이턴 앤드 호브 엘비언, 쿠보 다케우사, 레알 소시에다드, 토미야스 타케히로, 아스널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이번 아시안컵 엔트리 26명 중 20명을 유럽파로 구성했을 정도로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국가대표팀에 즐비하다. 한국, 일본과 달리 아시안컵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럽파를 3명 내외로 보유했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문에 한국과 일본 선수들의 몸값은 다른 국가의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다. 코어 90에서 공개한 자료에서도 이를 알 수 있었다. 코어 90은 선수들의 시장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트랜스퍼마크트를 기준으로 해당 콘텐츠를 제작했다.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는 김민재와 쿠보였다. 김민재와 쿠보의 시장 가치는 6천만 유로, 약 873억으로 평가된다. 나폴리 시절 이탈리아 세리에 A를 넘어 유럽 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거듭난 김민재는 현재 위넨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기대주 쿠보 역시 임대를 통해 경험을 쌓다가 이번 시즌 들어 소시에다드에서 기량을 만개했다. 두 선수 다음으로 가치가 높은 건 한국의 캡틴 손흥민과 일본의 프리미어리거 미토마였다. 공개된 콘텐츠에 따르면 손흥민은 미토마보다 5살 많지만 미토마와 같은 5천만 유로, 약 727억 미 시장 가치를 보유했다. 손흥민과 미토마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키플레이어로 꼽힌다.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은 상대 입장에서 경계 대상 1호다. 미토마는 현재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있으나 경기에 나설 때마다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는 선수다. 5번째로 높은 몸값을 보유한 선수는 토미야스였다. 토미야스의 시장 가치는 3천만 유로, 약 436억. 현재 아스널에서 주전과 로테이션을 오가며 뛰고 있는 토미야스는 일본이 자랑하는 벽이다. 트랜스퍼마크트 역시 토미야스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이강인은 TOP5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트랜스퍼마크트 기준 현재 이강인의 시장 가치는 2200만 유로, 약 320억로. 토미야스와 비교했을 때 800만 유로, 약 116억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강인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강인의 시장 가치는 후에 큰 폭으로 뛸 수 있다.